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오젬픽과 웨고비 복용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중국, 엔비디아 H119매 승인 미국과의 긴장 완화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의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건강 뉴스입니다. 주제는 오젬픽과 웨고비 같은 체중 감량 주사를 중단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원격 진료 회사들이 체중 감량 약을 홍보하는 광고를 보면 몇 킬로만 빼고 싶은 사람에게도 이 약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 운동선수가 등장해 몸무게가 조금 늘었다면 이런 약이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비만 치료 전문가들은 이런 홍보 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 약들은 단순히 살을 빼는 다이어트 보조제가 아니라 비만이나 제형,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을 장기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성인의 약 18%가 이런 계열의 약을 체중 감량이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가량은 1년 안에 약을 끊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약을 끊은 뒤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약을 중단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약 1년 반 안에 감량했던 체중의 상당 부분을 다시 되찾습니다. 체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좋아졌던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도 다시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영국 의학학술지의 실린 분석에 따르면 이런 약을 먹고 살을 뺀 사람들은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 살을 뺀 사람들보다 체중이 다시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4배 정도 더 빨랐습니다. 이 말은 약의 도움으로 빠르게 살을 뺐을수록 약을 끊었을 때 더 빠르게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 약들은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식욕을 줄이고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덕분에 복용 중에는 체중이 줄고 건강 지표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이 약을 사용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4kg 이상 체중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은 뒤 첫 1년 동안 다시 9kg 이상이 늘어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사람이 체중을 줄이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은 적은 칼로리로도 버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식욕입니다. 전문가들은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인위적으로 식욕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약을 끊고 나면 오히려 식욕이 이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살이 빠진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 몸은 지금은 위험하다라고 인식하고 더 많이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래서 약을 끊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식단 조절만 하다 중단한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살이 찌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식단 조절을 하다가 중단하면 보통 서서히 원래 식사량으로 돌아가지만 이 약을 끊으면 배고픔과 음식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는 약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잘 빠졌던 체중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복용에서는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우리 몸의 대사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몸은 오랜 진화 과정에서 기아 상황에 대비해 에너지를 아끼고 체중을 유지하려는 기능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급격히 줄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힘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약과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식사 조절과 운동, 그리고 약물 치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장기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체성분의 변화입니다. 체중이 줄 때는 지방뿐 아니라 근육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시 살이 찔 때는 근육보다 지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중이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과정을 반복하면 몸은 점점 지방 비율이 높아지고 근육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리적인 문제도 따릅니다. 힘들게 살을 뺐는데 다시 찌게 되면 좌절감이 커지고 운동이나 식단 관리에 대한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만 치료를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병 치료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콜레스테롤 약을 끊으면 수치가 다시 올라가고 인슐린을 끊으면 혈당이 다시 높아지는 것처럼 이 약도 끊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을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까요?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단기간 사용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를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계획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다른 약으로 바꾸거나 더 강도 높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약을 끊게 될 미래를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약은 마법의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치료제에 가깝습니다. 약을 맞는 동안만 살이 빠지고 끊어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약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장기적인 계획과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준비해야 하며 중단 이후에 나타날 변화까지도 알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의 내용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국제 경제 뉴스입니다. 주제는 중국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인 H200 구매를 승인한 배경과 이 결정이 미중 관계와 중국 기술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자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H200 인공지능 칩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규모는 수십만 개에 달하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를 포함한 대형 기술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구매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더 많은 기업들이 추가로 허가를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결정은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인 젠슨 황이 중국을 방문한 시점과 맞물려 나왔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중국의 인공지능 칩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실제로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이 처음으로 공식 승인을 내리면서 그동안 이어져 오던 교착 상태가 풀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외교적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4월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무역 갈등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휴전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그 이후 이어진 관계 개선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하려는 기업들에게 사전에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국은 이 칩이 첨단 인공지능 연구나 필수적인 개발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분별한 사용이나 상업적 남용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에 한해 허용하겠다는 뜻입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동시에 자국산 칩 사용도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과는 국산 칩을 일정 부분 사용하도록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이나 챗봇 답변 생성 같은 일부 작업에는 중국산 칩을 쓰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이런 복합적인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개발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국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기 위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중국의 칩 제조업체들은 아직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과 동등한 성능을 내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간 기술 기업들은 이미 엔비디아의 칩과 소프트웨어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 국산 칩으로 전면 전환하는데 강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바로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엔비디아 칩의 일부 수입을 허용하면서도 동시에 국산 칩 구매를 계속 장려하고 수입 물량에는 제한을 두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중국을 방문해 현지 직원들과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상하이와 베이징, 선전을 차례로 방문하며 직원들과 만나고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만 이번 방문에서는 중국 고위 관료들과 공식 회동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부총리와 직접 만난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업 차원의 일정에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H200 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은 한때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설계한 하위 모델 칩의 판매를 금지했고 이후 다시 허용하는 등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이유로 자국 기업들에게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에 대해 보안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가진 뒤 미국은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칩은 그동안 중국이 합법적으로 들여올 수 있었던 어떤 엔비디아 제품보다 성능이 뛰어난 모델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미국 내 인공지능 칩 공급을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중국으로 보내기 전에는 보안 절차를 철저히 입증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젠슨 황은 이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한때 95%에서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공백을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성능이 낮은 칩을 여러 개 묶어 쓰는 방식으로 계산 능력을 끌어올렸고 자국산 칩으로도 일정 수준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중국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최고 수준의 칩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수록 중국과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국산 칩으로 버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젠슨 황은 이번 중국 방문 이후 대만도 찾을 예정입니다. 그는 대만의 공급업체들과 만나 중국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H200 칩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균형을 맞추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중국의 엔비디아 칩 구매 승인 결정은 단순한 반도체 수입 허용이 아니라 미중 관계와 기술 경쟁, 그리고 중국 산업 전략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동시에 자국 기술을 키우려는 이중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선택이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과 미중 기술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